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오늘은 이거 하면 집 못 산다. 주택 구매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새로운 어떤 다른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오픈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요. 그리고 또 새로 뭔가를 했으니까 그만큼 DTI 레이시 또 문제를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면은 모게지 레이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자동차 집 사기 전에 자동차는 조금 미뤘다가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집을 사야 되니까 가구를 요번에 세일하니까 사야지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 우선 집 사기 전엔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신용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얼만큼 써야 되느냐. 뭐 어떤 사람은 50%를 써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10%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30%입니다. 30% 예를 들어서 내 크레딧 리밋이 10,000불이다. 그랬을 때는 3,000불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듀 데이트에 갚아버려야지 내 크레딧에 문제를 안 끼치고 크레딧 점수를 잘 빌드업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딧 뭐라 그러죠? 잔액을 많이 안 남기는 게 좋습니다. 잔액이 많으면요, DTI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직장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 융자를 받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금방 올려서 금방 옮겨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고 나서 직장을 옮기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를 에스크로 오픈하고 나서 옮기는데 이 직장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퀄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서 에스크로 기간은 30일이었는데 거의 50일 정도에 끝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페널티를 물 수가 있습니다. 30일인데 뭐 한 일주일 늦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씩 퍼 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은행 어카운트에서 자꾸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융자를 하기 전에는 2달 전까지의 그 밸런스를 보잖아요. 오늘 내가 100만 불을 뭐 입금을 했다고 해도 내 밸런스가 100만 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전까지를 보는 건데 또한 이 돈이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넣어서 A라는 어카운트에 넣어서 다시 B, C 뭐 이렇게 하거나 막 친구들하고 돈을 돌리거나 이러면은 락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움직일 때도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돈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큰 지출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가구를 살 때는 내가 10,000불이다, 20,000불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집은 100만 불이다, 뭐 80만 불이다 이렇게 큰 론이기 때문에 이 론의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거는 조금 뒤로 미루라는 거죠. 그래서 클로징 하기 전에, 그러니까 조금 아까는 에스크로 오픈하기 전에였다라면 지금은 클로징 하기 전에 에스크로 들어간 상태에서도 어떤 다른 지출을 늘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 이자율, 그 다음에 DTI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게 또 론으로 같이 들어오니까요. 또 6번째는요. 입니다. 모게지 심사, 즉 언더라이팅 할 때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사는데 30% 30만 불만 내가 가지고 있다. 은행 어카운트에 이러면 은행에서는 론을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클로징 코스트가 들어가고 그 외에 또 예비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 비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어카운트의 다운 페이먼트 소스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네, 7번째. 모게지 프리어프를 받잖아요.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 대출 신청을 하는데 이후에 새로운 부채, 즉 대출 융자를 받았다라면 대출하는 내가 융자하는 금액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어떤 대출을 용자를 받더라도 이게 좀 집을 클로징하고 나서 부동산을 클로징하고 나서 다른 스텝을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번째입니다.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내가 지금 뭐 임대를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주하는 집이 작아서 또는 커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요게 빨리빨리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가 발생을 할 텐데요. 그래서 계약이 확정, 즉 클로징이 100% 확정이 된 후에 이사 일정 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경우 이게 안 돼서 막 한 달, 2달 호텔 생활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집은 팔았는데 내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집을 다시 찾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실제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생기곤 합니다. 9번째는요. 그러니까 융자를 하다 보면 서류를 계속 이렇게 요즘 참 많아요. 뭐 이것도 해와라 저것도 해와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은행에서도 또 나름대로 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언더라이터에서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서류 제때 빨리빨리 그 팔로우업을 해야지 에스크로 기간에 클로징을 할 수 있고 에스크로 기간 안에 클로징을 못하면 또 부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즘 그 페이크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모게지가 펀딩이 되고 나서도 만약에 이거를 그 프로드 사기라고 되면은 바로 리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경우 조심하시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로징 하기 전에 뭐 데비카드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용자 중에도 내 어카운트에서 내 돈으로 10불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하나 그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이낸스 용자를 할 때는 항상 돈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걸 확인 좀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은 내가 내 집을 살 때 좀 더 좋은 이자 또 어떤 실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을 살 때 절대 구매 과정에 사면 안 되는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핵심 정리를 하자면 주택 구매 과정에서 신용 상태, 그러니까 뭐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경을 하지 마세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도 움직일 때 재정적인, 재무적인 이런 걸 움직일 때도 가능하면 전문가의 그 팔로우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취 이동을 할 때도 거주지 이동할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라는 그런 주의할 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